오늘부터 이거 시리즈 이름 바꿉니다. 쉽이 아니라 깊게로 바꿀 거예요. 깊게. 왜냐면은 책은 되게 쉽게 써 있어요. 그래서 책에 있는 것만 보고도 뭐 책 뒤에 있는 코드 따라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왕 한번 공부하는 거 책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책에는 그냥 뭐 이런 뭐 결론이 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그냥 읽고 넘어가기보다 그게 왜 그런가 좀 그거를 조금 알아보는 게 또 이제 공부하는 또 다른 방법이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거를 이제 개념을 소개하면서 좀 쉽게 말함과 동시에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떤 수학적인 원리나 증명 같은 것들도 제가 좀 많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3장 내용이 이제 단순 그냥 선형회귀였는데 OLS 방법 피팅이었고 이었는데 이제 그 4장하고 5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뭐 클래시피케이션, 리샘플링 했는데 요거 오늘 배울 거는 요거의 조금 확장판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한 선형회귀 모델에서 오늘 배울 거는 그 선형회귀 모델의 베타를 OLS 방법 말고 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배울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뭘 배울 거냐면 라쏘랑 오늘 뭐 할 거냐면 라쏘랑 그다음에 라쏘가 L이죠. 라쏘랑 리지랑 뭐 PCA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교정기를 끼고 있어가지고 발음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봤던 거, 요게 뭐냐면 이제 3장에서 봤던 거,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그냥 회귀분열이죠. 그냥 요거 뭐 x 베리어블 여기 다 쭉쭉 하고 거기다가 그냥 뭐 선형으로 그 개수 붙여가지고 다 더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다는 게 바로 선형 모델이에요. 이게 바로 선형 모델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개수가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쓰면 뭐 좋은데 뭐 P가 막 50개야, 뭐 45개야, 뭐 이런 경우에는 뭐 개수 이거를 우리가 설명 변수의 개수를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당연히 뭐 간단한 게 더 보기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설명 변수 개수가 많으면은 사실 예측이 성능이 되게 안 좋아요. 이거를 이제 맨 마지막에 또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n에 비해서 이제 p가 좀 되게 큰 그러니까 뭐 요거의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요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제 p가 n이 50이고 45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델이 과도하게 복잡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선형회귀라는 거는 애초에 자, 50차원에서 있는 어떤 벡터를 45차원짜리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뭐 n차원짜리 벡터를 p차원짜리 공간을 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최대한 근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 끌고 와가지고 근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10개짜리 자료를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는 설명 변수가 막 10개야.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뭐 그냥 다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게 다 피팅할 수가 있어요. 즉 뭔 말이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 디교투용하고자 하는 XE 매트리스로 구성된 어떤 그런 공간의 이게 차원이 너무 넓어버리면은 이 이 가까이 변수들 간에 원래 관련이 없는 데에도 상관관계가 되게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상관관계라는 거는 이제 통계학에서 말하는 상관관계라는 거는 두 벡터 간의 각도로 정의를 하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고, 요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은 뭐예요? 대부분 선형적으로 비슷한 관계를 가고 있으니까 얘네들 상관관계가 높은 거고, 얘네들은 뭐예요? 이거 반대로 가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건 너무 반대고 이런 식으로 좀 반대 방향 가고 있으면은 얘는 상관관계가 이제 그 뭐냐 그거예요. 낮은 게 아니라 판상관관계가 마이너스로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얘나 상관관계의 절대값은 되게 높은 거예요. 어떤 경우가 그럼 아예 상관관계가 없냐? 이렇게 직교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예 독립인 거예요. 독립. 그냥 독립이에요. 독립. 선형적으로 독립인 거예요.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할 때 X라는 매트리스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에 인터셉트가 있고 우리 자료가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에 키가 있고 몸무게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뭐 170, 여기에 30, 30은 좀 해봐, 60, 여기에 뭐 180, 8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하나가 뭐냐면은 사실 이게 만약에 n 바이 p면은 얘가 n 차원짜리 그 벡터예요. n 차원짜리 벡터. n 차원짜리 벡터.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n이 뭐 관측지가 10이고
P가 3이면 이건 뭔 얘기냐면은, 자, Y라는 거는, 여기 있는 Y라는 결과는 이 10차원짜리에서 존재하는, 예, 그러니까 그런 벡터인데, 그거를 이 10차원짜리는 축이 10개잖아? 근데 10개짜리 축을 이놈 3개로 추정하겠다는 게 바로 OLS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벡터가 몇 개 있어요. 여기가 이게 베타 0, 베타 1, 베타 2 이렇게 베타 세 개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은, 자, 내가 n이 뭐 5야. 근데 p가 예를 들어 4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는 뭐 4는 말하고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원래는 되게 두 벡터가 있는데, 얘는 우리가 x1 그리고 x2 두 변수가 있는데, 얘는 뭐 쉽게 말해서 뭐 1, 1, 1, 뭐 0, 0, 0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뭐 1, 1, 1, 1, 1, 1 이렇게 되었다 쳐봅시다. 원래 우리가 관측지가 많다는 거는 결국 이 벡터를 원래 이 어떤 무한 차원의 벡터에 있는 이 놈을 되게 다 볼 수 있다는 건데, 관측지가 우리가 파이나이트 샘플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예컨대 6차원에 있는 놈을 우리가 예컨대 관측지를 3개만 봐가지고 3차원으로 봤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얘네들은 다른 방향을 가고 있는데 거의 똑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식으로 관측지 개수가 제한이 되면은 관측지의 개수가 적으면 서로 상관이 없는 변수도 높은 선형 상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뭐 10만 개, 100만 개 이렇게 뽑아가지고 볼 수 있으면 좋지만은, 데이터가 막 되게 개수가 되게 작고 이러면은, 특히 예를 들어서 막 관측지 5개를 변수 5개로 1, 2, 3, 4 5개로 이렇게 본다고 치면은, 만약에 얘네들 간에 이게 그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자면은 그냥 이 5개짜리마다 이 베타가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P 개수를 인위적으로 좀 줄여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P 개수를 줄여준다는 건 뭐냐면은 그거예요. 필요 없는 변수를 쳐내는 건데,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필요 없는 변수를 쳐내는 방법을, 혹은 변수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마치 세 개의 변수를 하나로 줄여버리는 그런 방법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P 개수를 줄일 건데, 첫 번째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냥 P를 쳐내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기준이 뭐 AIC, BIC, 뭐 Adjusted R-squared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슈링키즈라고 우리가 P 자체를 쳐내기보다는 OLS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핏을 구해가지고 베타를 인위적으로 좀 줄여주는, 가능하다면 베타가 0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게 바로 라쏘란 리드예요. 그 다음에 디멘션 리덕션이라고, 예를 들어서 x1, x2, x3라는 베리어블이 있는데, 요거를 합쳐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m1, w1이라는 어떤 레이턴트 베리어블, 그러니까 뭐 잠재된 변수 이런 걸 우리가 만들 거예요. 이 레이턴트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건데, 내가 얻은 데이터에서 쉽게 보이지 않지만 사실 Y에 관련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변수들을 뽑는 게 레이턴트 베리어블이거든요. 근데 이 방법 중에서 PCA 같은 경우에는 이 Y를 일단 보지 않고 이 M by P짜리 X 매트리스를 가능하면은 뭐 M by 뭐 M짜리 요걸로 좀 줄여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오늘 볼 거예요. 그 전에 일단 첫 번째로 할 게 subset selection인데, subset selection은 이거는 그냥 뭐 새로운 방법을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P가 뭐 50개 이렇게 있으면은 OLS 방법을 해가지고 베타를 50개를 구해요. 그래서 베타 50개를 구한 다음에 이 변수들이 그러면 x1부터 x50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몇 개를 넣었을 때, 자,
넣은 모델이 핏이 제일 좋은가? 요거를 보는 게 subset selection입니다. 그래서 뭐 베스트 subset selection, 뭐 forward, backward, 하이브리드 있는데 뭐 그냥 다 거기서 거기에 사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간단한 거예요. 이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변수가 A라고 있고 B가 있고 C하고 D 이런 게 있어요. 요게 예를 들어서 이게 키고 이게 뭐 몸무게고 뭐 또 뭐가 있을까? 이게 뭐 나이고 요게 뭐 신발 사이즈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싶으면 이렇게 뭐지 뭐라 할까? 뭐 키 몸무게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Y를 우리 요거 가지고 추정을 하고 싶어. 그래서 요거의 4개에 대해서 이제 요거 4개 한꺼번에 대해서 이렇게 리그레이션 때리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4개의 뭐 베타가 이제 4개가 나오겠죠? 그럼 요거를 좀 줄여보는 방법이 뭐냐면은 자 M0라 해가지고 얘는 뭐냐면은 변수가 하나도 없는 모델 요걸 한번 만드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은 그냥 y햇은 그냥 y 평균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M1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변수가 하나인 모델이죠. 그러면 A가 있을 수 있겠고, 뭐 B가 있을 수 있겠고, C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M2는 뭐냐면은 변수가 2개예요. 그럼 변수 2개니까 총 몇 개 있겠어요? 4개 중에서 2개 뽑는 거니까, 뭐, 4, 3, 2, 1 하면은 6개 있겠죠? 총 6개의 경우에 있어. 뭐, A, B, 뭐 B, C, 뭐 C, D, 뭐 이런 식으로 6개의 경우 있겠고. 그 다음에 M3, 뭐 M4,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델 사이에서 뭐가 제일 나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비교를 하기 전에 각각의 모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요 놈을 뽑을 건지 요 놈을 뽑을 건지 요 놈을 할 건지 혹은 이 셋을 할 건지 요 셋을 할 건지 결정하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를 이렇게 합니다. 자, A를 넣은 모델이 뭘 보냐면 R2나 혹은 리지드로 서머 스퀘어도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 요거는 이제 R2는 리지드로 서머 스퀘어 R2는 뭐냐면은 1 빼기 토탈 서머 스퀘어랑 리지드로 서머 스퀘어니까 얘네들은 똑같아. 그냥 그러니까 뭐 R2 예컨대 R2를 보고 여기 중에서 예를 들어서 녀석을 선택하는 거고 여기서도 R2를 보고 가장 핏 잘 되는 애를 요 놈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고. 그쵸? 그래가지고, 이 예를 들어서, 뭐, 한 개짜리 모델은 요 놈이고, 2개짜리 모델은 요거 2개 있는 거고, 3개짜리는 모델은 예를 들어서 A, B, C 있는 거고, 뭐 4개 있는 모델은 당연히 뭐 다 있는 거니까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다 치면은, 요 모델에서의 뭘 구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AIC, 이걸 구하고, 요 모델에서의 AIC, 이런 걸 구해가지고, 요 놈들을 비교해서, 이 값이 제일 낮은 그런 애들을, 예를 들어서 M2다. 이러면은 A, B를 뽑는다. 이게 바로 베스트 서브셋 셀렉션이에요. 이건데, 뭐, 이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다 하면은 뭐 문제 없겠지만은 사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P 개수가 많을 때 P가 예를 들어서 50개예요. 50개. 그러면은 총 몇 가지 경우의 개수가 가능하냐면은 뭐 50에서 0 플러스 50에서 1 플러스 해가지고 50개에서 50개 고르는 게 다 있겠죠. 이게 몇 개냐면 총 이 50승계예요. 왜냐면은 각 변수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 두 가지 경우 개수가 50개 있으니까 2에 50개겠죠. 이게 뭐죠? 2에 50개가 2의 10승이 뭐 1024니까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수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현실적으로 다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좀 방법을 간단하게 추격을 한 게 바로 뭐 백워드나 포워드예요. 백워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백워드는 뭐냐면은 일단은 모델을 A, B, C들을 다 구해놔. 다 피트 해봐.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놈만 날려보거나 요 놈만 날려보거나 해. 그래가지고 C를 날렸을 때 R 스퀘어드가 뭐 제일 좋다. 이러면은 C를 날려가지고 A, B, D를 해가지고 얘를 우리가 M3, M4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forward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A를 넣었을 때 제일 좋다? 그럼 얘는 M1. A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B, C, D 넣어가지고 B 넣으면 좋다? 그럼 M2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워드나 포워드는 이제 뭐 반쪽짜리 베스트 서비스 셀렉션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거고, 뭐 이게 뭐 반쪽짜리니까 그럼 뭐 하이브리드로 하면 뭐 어쩌냐 뭐 이래가지고 또 막 이런 거 있어. 막 여기서 막 A, B, C, D 해서 A, B, D 이렇게 해가지고 C를 뺐잖아. 그럼 또 이제 여기에서 뭘 또 빼기 전에 그 뭐 여기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B, A, B, D를 해가지고 뺐으면은 또 여기에서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C가 이미 빠졌잖아. C가 빠졌잖아. 그럼 여기에서 내가 여기서 또 여기 뭐 A를 뺐어. 그럼 B, D가 나왔어. 그럼 여기에서 뭐 C를 한번 다시 넣어가지고 비교해보고 뭐 이런 게 하이브리드인데 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그냥 백워드, 포워드, 하이브리드, 베스트 다 도찐같이 다 똑같은 거고 그냥 예. 뭐 이거 해가지고 뭐 결과가 뭐 다르고 뭐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실, 왜냐면 애초에 내가 이게 피가 굉장히 많으면은, 그냥, 애초에 피가 굉장히 많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다 이제 뭐, N이 이렇게 있고 P가 굉장히 많으면은, 애초에 뭐 AIC나 BIC나 R스퀘어드나, 뭐 어저스트 R스퀘어드나, 다 필요 없어요, 사실,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보다는 이런 식으로 서비스 셀렉션 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것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또 나온 게 바로 이제 뭐 일지라서 이런 방법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한 게 뭐 베스트 서비스 셀렉션이고 뭐 스테바이 셀렉션 하이브리드인데 뭐 이름은 되게 있어 보이지만 다 그놈 그냥 똑같다 뭐 이런 방법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걸 할 때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각각의 예를 들어서 M2라는 모델 안에 A, B를 넣을지 뭐 C, D를 넣을지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이제 이걸 쓸 때는 R스퀘어도 그런다 했고 M2랑 M3를 비교할 때는 우리가 뭐 AIC 이런 걸 쓴다고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음 얘는 똑같은 변수 두 개짜리니까 그냥 변수 두 개짜리의 모델끼리 비교할 때는 그냥 핏을 그냥 단순한 이렇게 핏을 보면 돼요. 근데 얘는 변수가 두 개고 얘는 변수가 세 개니까 변수 개수가 많을수록 어쩔 수 없이 R스퀘어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변수 개수가 많으면은 핏은 미세하게나마 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R스퀘어드는 변수 개수에 따라 가지고 그냥 증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R스퀘어드는 R스퀘어드를 이렇게 고려한 이런 변수와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R스퀘어드는 무조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효과를 조금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어저스트 R스퀘어 쓰거나 혹은 뭐 CP를 쓰거나 ARC, BRC 이런 걸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R스퀘어드에서 이제 변수 개수에 따른 페널티를 추가한 척도를 쓰는 거예요. 또 이것도 있고 사실 이거보다도 더 이제 제 생각에 더 좋은 방법은 당연히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를 쓰는 방법이죠. 우리가 아무리 R스퀘어드 수정을 해도 R스퀘어드는 어쨌든 트레이닝 에러예요. 트레이닝 에러. 우리가 가진 트레이닝 셋에서 에러를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한계가 얘는 테스트 에러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자세 이제 엄밀히 하려면 사실 크로스 밸리데이션 셋 통해 가지고 테스트 MS를 수정을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영어를 하는 게 더 이제 좋은 방법이고, 근데 또 ARC, BRC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처음에 CP가 있고, 그 다음에 ARC, BRC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CP는 몰라. 왜냐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멜로우 CP는, 음, 봅시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전체, 봅시다. 핑크색이랑 좀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거 뭘로 할까? 이렇게 전체 설명 변수의 개수가 P야. P개. 예를 들어서 뭐 50, 뭐 이렇게 있고 그 중에서 내가 K개를 골랐어. 예를 들어서 뭐 K는 10이야. 이렇게 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P개를 다 넣었을 때 피팅한 건 바로 RSSP게 있겠죠. 이게 뭐냐면은 yi를
해수를 한 건데 얘는 뭐냐면은 P개를 다 넣어가지고 추정한 거 가지고 얘가 구한 이게 리지드럴 썸 오브 스퀘어 이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삐뚤어졌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n-p를 나눠가지고 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냐 그거 뭐냐 MS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회귀 분석의 에러텀 추정치인 이렇게 시그마 제곱 p 이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또 k에게만 넣어가지고도 이거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생각은 뭐냐면은 만약에 k개로 구한 이게 우리 그거 추정치가 expected value가 뭐냐 yi랑 똑같아. 즉 뭐냐면은 우리 추정치가 언바이어스 하다면은 그러니까 내가 k개로 피팅한 yi 값에 대한 추정치가 이제 실제 yi 값이 이제 언바이어스드 추정치라고 하면은 이렇게 된다면은 RSS P랑 RSS K랑 값이 되게 비슷해지겠죠. 왜냐면 얘네들은 요 차이를 규정하는 건데 K로 피팅하나 P로 피팅하나 요게 실제랑 되게 비슷하다 하면은 그쵸? 그러면 이게 값이 되게 비슷해지겠죠. 그쵸?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I번째를 찍으면은 마치 데이터에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한 것 같으니까 그건 아니고 그냥 이거예요. K개로 피팅한 게 실제의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트다. 뭐 이게 이 말이. 그러니까 실제 뭐 세 번째 관측지를 똑같다 이 말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가 CK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RSS K가 어디 위에 있냐면은 시그마 P 제곱분의 위에 있고 여기에다가 그다음에 이거를 플러스 2p 빼기 n 이렇게 정의된 게 바로 이 CK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K분의 RSSP 이렇게 되고 여기에 n-p가 붙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만약에 요게 우리가 맞다면은 얘는 1이랑 비슷해지게 될 거고 그럼 얘는 P가 될 거겠죠. 그쵸? 근데 만일 이게 더 커. 요것보다 더 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더 커지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P보다 더 큰 값이 나올 거고 그런 이런 개념에서 나온 게 바로 그 CP예요. CP 보면은 여기 CP 이게 바로 CP예요. 그래서 이제 CP를 보면은 이제 모델이 되게 이제 핏이 괜찮고, 그러니까 내가 K개로 피팅한 게 되게 실제 K개로 피팅을 한 게 전체 P개로 한 거랑 되게 비슷하게 되면은 CP가 이게 여기 있으면은 P가 되게 낮을 것이고 내가 피팅한 게 되게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K개로 피팅한 YI 햇이 실제랑 되게 많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보다 높을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뭐 이거 뭐냐면은 CP를 만든 사람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거라는 걸 얘기하려는 거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뭐냐면은 여기에 RSSP 있고 여기 EP 있죠. 그 뭐냐면은 야 요게 요거 추가해가지고 요게 줄어들어도 이거 줄어들고 이게 추가가 되니까 얘는 뭐 변수가 있었다는 페널티가 있지 않냐. 이거 말면 돼. 이거 뭐 솔직히 다 개소리야. 이거 다 그냥 개소리야. 애초에 이게 개소리까지는 아니야. 개소리까지는 아닌데 요놈이 실제 MS의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터랑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뭐, 맞긴 맞죠. 그게 수식으로 펴보면은. 근데 우리가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P 개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ARC, BRC, CRC 다 필요 없어. CP 다 필요 없어. 응?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뭐, 요거는 그냥 뭐, 이해만 그냥 뭐, 스킵해요. 그냥 이해만 하고, 그냥, 여기도 RSSP가 있고 EP가 있다. 이렇게 알면 돼요. 우리가 볼 ARC도 똑같아. ARC라는 놈도 똑같은데, ARC, BRC는 뭐냐면은, 만약에 모델의 파라미터 추정 방식이
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일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베타를 추정하는 방식이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경우에 이제 그 최대화된 이게 로그 라이클리후드. 그러니까 이걸로 그럼 내 추정치를 넣었을 때 이게 최대화가 되겠죠. 최대화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내가 페널티 항을 추가한 게 바로 ARC예요. 자, ARC 그 EP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 ARC 값이 되게 낮은 게 좋은 건데 우리가 핏을 잘하면 잘할수록 라이클리우드는 되게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클리우드는 되게 최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페널티를 추가한 게 바로 EP. EP라는 페널티를 추가한 게 바로 ARC, BRC예요. 여기 마이너스 2가 왜 있냐면 이게 로그를 취해가지고 부호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래. 부호 바뀐다 보니까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튀어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요놈이 튀어나와가지고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OLS에서 그 라이클루드 펑션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요거에다가 우리 요거에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되고, 요걸 해야겠구나. 자, 우리가 OLS 방법에서 라이클루드 펑션이 이거고 여기다가 로그를 취하면 요놈이 되고 여기다가 이제 뭐 ML 에스티메이션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뭐 베타에 대해서 미분하고 시그마에 대해서 미분해 볼 건데 뭐 하냐면은 이제 시그마 라운드 뭐 로그 해보고 라운드 베타 라운드 로그를 해보고 뭐 이게 뭐 0이 되는 뭐 그런 지점을 우리가 시그마 뭐 베타 이렇게 구할 건데 뭐 물론 이게 이기도함수가 뭐 이기도함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일단은 이제 스킵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게 MLE 에스티메이션인데 그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이제 요거만 보면은 사실 이게 이 베타가 들어있는 식에 이 시그마는 이제 그냥 여기가 밖에 있으니까 얘를 이제 맥시마이즈 한다는 게 결국에는 얘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거니까 베타 에스티메이트는 OLS랑 똑같고 요거를 이제 시그마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요렇게 미분 시그마에 대해서 미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은 얘는 이제 요거랑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MLE 에스티메이션에서 시그마의 추정치는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이제 OLS랑 비교하면 얘네들은 이제 바이어스 되겠죠. 바이어스고 얘는 언바이어스드. 그러니까 이게 이게 다 흘러 들으면 돼요. 다 테크니컬한 디테일이 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책에 나와 있는 식은 이게 나와 있거든요. 요게 그냥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요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이게 ARC, BRC가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 근데 사실 이것만 보면은 여기도 결론은 똑같아요. 결국에는 여기에 RSS 있고 여기 EP 있잖아. 여기 RSS 있고 여기에 로그 MP 있잖아. RSS가 변수를 추가함에 따라서 RSS는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 그래가지고 변수를 추가해서 막 여기 하나씩 나아지는 거를 얘가 상쇄하는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뭐 ARC나 뭐 BRC나 CP나 다 똑같아. ARC하고 BRC, CP가 둘 다 결과가 다르다? 거의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베이지언 인포메이션 캐릭터를 하는데 이거는 이게 아카이크 인포메이션 캐릭터이고 얘는 베이지언 인포메이션 캐릭터였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는 2로 있는 걸 로그 N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개수가 많으면은 여기 페널티 더 준다 하는 건데 뭐 그냥 개설 필요 다 똑같아 그냥 그놈이에요. 그래서 AIC, BIC로 하는 게 이제 요렇게 AIC, BIC 뭐 CP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모델 셀렉션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MK 변수랑 K 플러스 1개 변수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한다. 또 이게 뭐냐면 어저스트 R스퀘어라고 이제 그냥 R스퀘어드가 사실 여기에다가 N으로 나눠준 건데 요거를 이제 자율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N-P 빼기 N-1을 나눠주는 게 바로 어저스트 R스퀘어드에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보면은 책에 나와 있는 이제는 뭐냐면은 변수 개수에 따라 가지고 AICP나 뭐 BIC, 뭐 에버저스트 나오는데 보면은 결론은 대부분 비슷해요. 뭐 야 여기서 뭐 요놈이나 다 그냥 MSC가 AIC, BIC가 이 정도 차이 있으면은 야 이게 좀 작은 이게 조금 더 작으니까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뜯어서 봐야 돼, 사실. 그러니까 회계 모델 서비스 셀렉션은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해가지고 그 알고리즘 예를 들어서 뭐 베스트 서비스 셀렉션이 뭐 내가 뭐 신기하게 뭐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떤 변수를 뿅뿅 뽑아줘,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모델 간의 변수 간의 관계를 보는 건데, 그 관계를 보려면은 인간이 봐야 돼. 왜냐면은 이런 우리가 파이널 샘플에서 구한 거에서는 어떤 이 베타 에스티메이트나 베타 스탠다드 코에피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베리애빌리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6이 제일 좋아. 여기는 4랑 6이 나왔는데 6이 조금 더 CCP가 좀 나아. 근데 여기서 6에서 좀 추가된 두 개의 변수가 내가 봤을 때 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야. 이러면 이걸 빼야 되는 거지, 사실. 만약에 요거랑 요거 차이는 심각하지만은 여기서부터는 차이 없어요, 솔직히. 여기서부터는 그냥 인간이 판단에 따름이야, 이거는. 특히 이제 여러분은 리니어 리그레이션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쓰이냐면은 논문에서 제일 많이, 논문에서 타회강 논문이나 뭐 이럴 때, 그런 논문에서는 이제 이 변수 한 변수하고 x 하나랑 y 변수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셀렉션을 하면서 이제 그걸 쳐내면서, 그러니까 이런 변수를 쳐낼 때에도 요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도메인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연구자가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 서비스 셀렉션 방법은, 그러니까 AIC, BIC, CP는 이런 거다. 어저스트 RSQL은 이런 거다. 뭐 이런 한계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고, 베스트 서비스 셀렉션은 뭐 이런 거다. 이 정도만 알아두고, 뭐 요거 가지고 뭐 이게 이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리니어 리그레이션이 퍼펙트하다. 뭐 요것만 믿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도 다 뭐 요거는 이제 또 이제 밸리데이션 셋 에러랑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셋 에러로 이렇게 보는 건데, 결론은 좀 되게 비슷하죠. 근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이제 다음에는 리치 라쏘를 할 겁니다.